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재임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견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중국 견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되거나 더 강력한 경제 제재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이 한국 경제,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제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통해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그의 전략은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강경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 경제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 기준 한국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에 달하며 전 세계 국가 중 1위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1248억 달러, 약 164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면 중국 경제는 힘들어질 것이고 대중 수출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고 홍콩을 포함하면 49%가량 됩니다. 즉 중국은 반도체 최대 수입국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 때 미국은 중국의 하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하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했고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약 10% 매출 감소를, 하이닉스는 약 8%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주력 산업이자 수출 중추인 반도체 산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왜 이렇게 중국 경제에 의존하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1992년에 한중 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빠르게 확대해왔습니다. 중국의 개방 경제로 전환하고 제조업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 기회를 활용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큰 무역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의 대규모 내수 시장입니다.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 수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약 30%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러한 대규모 소비 시장이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수익원이 되어 왔습니다. 둘째, 제조 공급망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을 주요 생산 기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일부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으로 수출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 한국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이점을 활용해 왔습니다. 셋째, 중간재 수출을 통한 무역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제품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 중간재를 활용해 최종 제품을 제조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중국은 동반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의존 구조가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수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약 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반도체를 다른 국가에 수입하거나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인다면 한국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되고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도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Chips for America Act와 같은 법안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공장 설립 비용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의 주가는 국제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죠. 이번 트럼프의 재임이 시작되면서 미중 간 무역 및 기술 갈등이 재점화된다면 한국 증시에도 비슷한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IT 등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재임 중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제한되거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락은 한국의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식시장 불안은 가계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중 갈등이 계속된다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출 시장을 다변
다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국 산업을 강화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동남아와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인도와 베트남, 태국 등은 중국과 비슷한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어 한국 제품의 대체 수출 시장으로 유망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이미 삼성전자의 주요 해외 생산 기지로 자리 잡았으며, 삼성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대체 시장으로서의 생산 기지 이동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국 내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4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투자 계획에는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해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 Chips for American Act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국 시장 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고려 중입니다. 이런 협력 강화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에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단기적으로 미중 갈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독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스스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반도체 생산에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2021년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여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전략에는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장비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한국은 그 사이에서 경제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제품 등 핵심 산업 등이 미중 갈등의 주요 타격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자국 내 산업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반도체 및 IT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미중 갈등이 극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국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일수록 한국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